일단은 이 세트를 봤을 때 풀이 순서를 좀 얘기를 해보면 뭐 있고 나 있고 문제가 가나에 대한 거, 아픈 가락에 대한 거, 가나에 대한 보기, 나에 대한 보기가 있는데 여기서 풀이 순서를 좀 얘기를 먼저 해보면 33번을 먼저 33번에 있는 이 선생님의 말을 먼저 봐야 되겠지. 선생님의 말을 보면서 가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가가 어떠한지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서 이 가지문을 쭉 읽고 가지문이 있는 발문에 가가 있는 요 31번 선지 판단하는 거. 이 아픈 가락은 가에 나오는 시어인 거니까 32번을 쭉 푸는 거. 너희 기준으로 14번을 쭉 푸는 거. 그리고 33번, 즉 15번의 선지 판단, 가에 대한 선지를 쭉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나에 대한 보기를 읽고 나지문으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 정도만 유념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5번에 있는 보기부터 잠깐 같이 보면은 가는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낸다 그랬어. 일단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는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가 같은 경우에도 뭔가 화자의 바람이 드러난다라는 거, 나 같은 경우에도 화자의 바람이 드러난다라는 거가 특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 무엇에 대한 바람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가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가 같은 경우에는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는 것이 결국엔 실적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바람도 무엇에 대한 바람이냐라고 했을 때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바람이라는 건 결국에 가의 어떤 태도를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얼핏 봤을 때 제목이 봄이었던 것처럼 봄과 같은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봄과 같은 세계가 시적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낸다에서 이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도 화자가 지니고 있는 시적 태도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는 선생님의 필기를 다 받아 적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읽으면서 했던 사고 과정이랑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고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이어서 보면, 그래서 가랑 나는 둘 다 특정한 상황에서 바람을 느끼는 어떤 소망을 드러내는 내용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가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진다라는 거, 나 같은 경우에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라는 게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엇이 주로 두드러지는지에 해당하는 내용도 한 번씩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주변 존재를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신용하는 방식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 실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려나 그런 거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좋겠지. 그 정도로 보고 가로 가보시면 가가 뭐 어땠을지 모르겠다 너네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시였는데 일단은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모든 의미를 파악하겠다. 내신 때처럼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고 막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겠다라기보다는 문제가 요구하리라고 기대되는 특히 우리가 지금 이미 부재하는 상황이라는 시적 상황, 그리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이라고 하는 태도를 확인을 했으니까 그 보기랑 관련되는 내용들 위주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시어를 둘러싸고 있는 수식어나 서술어, 그리고 시어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랴 그랬어. 선생님이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표현상의 특징 선지를 먼저 봐도 괜찮다라는 거였는데, 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면 보이는 능숙한 수험생이기 때문에 선지를 먼저 보기보다는 그냥 지문에서 바로바로 체크하는 편인데 너희는 편한 대로 하거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일단은 만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촉각적인 심상이 두 가지 쓰이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지. 싸늘한 바위, 뜨거운 가슴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촉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뭔가 특히 대조되는 촉각적인 심상을 활용해서 바위를 안고도 뭐 가슴이 잘 식지 않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랴 그랬어. 여기가 연이 구분돼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좀 어떤 내용인지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꽃송이한테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고 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그러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겠느냐 죽어가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어둠이라고 하는 상황에 창백한 꽃송이한테 내 입술을 깨물어서 입술에 피를 불어넣겠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 이게 뭐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행위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화자가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미 정도로는 느낌적인 느낌이 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어찌하랴라는 거 아까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죽어가랴 에서도 하랴, 가랴라고 하는 어미가 반복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어미가 또 의문형 어미이기도 하지.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랴 같은 경우에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기가 어렵다. 내 가슴이 잘 식지 않는다. 라는 얘기인 것 같고, 이 죽어가랴 같은 경우에도 죽어가겠냐? 안 죽을 거다. 라는 의미인 것 같아. 요 정도는 일단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 3년을 같이 보면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좀 쓰이고 있지. 우리가 소설에서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시에서도 어떤 대조되는 시간들이 나온다든지, 시간의 흐름이 나온다든지, 여러 개의 계절이 나온다든지 할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혹은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장 전개가 될 수 있어서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어둠이라고 하는 시간과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뭔가 대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까 위에서는 어미를 반복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조사를 반복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날. 날이라고 하는 어떤 시어도 반복이 된다라고 나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이후에 다가올, 미래에 다가올 어떤 시간까지 뭐 죽어가겠냐라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까 우리가 피 터진 입을 맞춰서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뭐 뭔진 모르겠지만 꽃송이가 창백한 이 어둠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화자가 뭔가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정도로 얘기했었거든. 근데 특히나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는 시고 뭔가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는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미 부재하는 뭔가 부정적인 상황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화자가 하는 어떤 행동이랑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려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잃거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 죽을 날까지 나는 뭔가 행동을 하겠다.
라는 의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일월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그랬어. 여기서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날까지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 임을 기다리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 내가 죽을 날까지도 임을 기다려서 임이 만약에 눈부신 모습으로 등장하시면 임의 손길 앞에 나는 뭐 감복해서 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특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눈에 두드러지는 게 거룩한이라는 표현, 눈부신 모습이라는 표현이 임을 드러내는데 뭔가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의 눈부신 모습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1월 같은 경우에는 임을 뭔가 표상하는, 임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음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그랬는데 내가 뭔가 마음이 가난하대. 왠진 모르겠어. 근데 내가 임을 위해서 뭔가 자랑하거나 선물할 만한 건 없고 피리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피리는 어떤 피리냐면 대나무로 만든 피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서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들어진 필이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로운이라는 말이랑 대나무라는 말을 통해서 이 피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의로운이라는 말은 어떤 정의로운 일을 행하던 사람들을 대해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자라난 게 솟아오른 게 하필이면 뭐냐면 대나무래. 근데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이 시 안에서는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자라난 나무이기도 하면서, 식물이기도 하면서 사군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사군자는 뭔지 알지? 고전 시가에 주로 나오는 고전 시가에 주로 나오는 이 신화의 어떤 지조나 절개를 표상하는 매화, 난초, 대나무, 국화 이런 것들을 사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피리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 이미 부재하는 상황에서도 뭔가 꺾이지 않는 어떤 지조나 절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의 사무침을 임은 듣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피리가 왜 아픈 가락을 노래할까? 혹은 뭐 피리가 왜 흐느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자라난 대나무로 만든 피리이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피리가 사무치고 흐느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어휘 하나 정도 알 것 같은데 얘기를 하자면 구천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말하자면 9개의 하늘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토속적으로 죽은 뒤에 어떤 넋이 돌아가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보면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그랬는데 이거 뭔가 아까 봤던 내용이랑 연 구조가 비슷하게 보이지?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까지라고 하는 요 구조가 미워하는 모든 것 잊고라도 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사연과 유사한 통사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워하는 것 모든 거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수치되살아 다시 재될 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흰 뼈가 되고 다시 죽는다처럼 뭔가
소멸과 순환이랑 관련된 표현을 썼었거든? 흰 뼈가 된다는 건 죽는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수치되고 재가 된다라는 것도 사라진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소멸의 이미지들을 계속 쓰고 있고, 쓰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한 소멸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부활해서 다시 죽으니까. 그리고 재 같은 경우에도 되살아나서 다시, 숯 같은 경우에도 되살아나서 다시 재가 되니까, 요게 단순한 소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생성과 소멸의 이미지가 모두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를 읽으면서 이게 생성이다, 이게 소멸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시를 많이 봐야 하는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이게 시군 하고 보는 것보다는 어떤 선지의 표현들이나 해설의 표현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아, 이런 내용들을 생성, 이런 내용들을 표현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귀납적으로 알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하여간 그런 날까지 이 화자는 못 잊힐 모습을 어이하랴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나는 울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까도 오연에서 임의 손길 앞에서 나는 울어라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에 눈부신 모습이라는 표현에서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모습이 아마도 임의 모습이겠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부재하는 임의 상황에서,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화자는 계속해서 임을 못 잊는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룩한 이름, 즉 임을 부르면서 나는 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사연 구현에서 언급된 어떤 긴 시간들이 지나도 소멸하고 그 소멸한 것이 다시 생성했다가 다시 소멸되는 긴 시간들이 지나더라도 나는 임을 기다리면서 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31번 문제로 와보시면, 가는 1년과 유견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해서 화자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여기서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1년, 6년이라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해서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는 사연 구현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통해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그랬는데, 그 사연 구현이 그 부분이었잖아. 어, 사연 구현이 통사구조 반복됐던 부분. 뭐, 잃고라도 머는 날까지, 죽을 날까지, 잊고라도 되는 날까지, 제될 때까지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었는데,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이 있었나 싶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선지를 보고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이 있었나 싶으면 돌아가 보면 되겠지? 구현을 다시 읽어보자.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 되살아 다시 제될 때까지. 일단 이행 삼행은 없는 것 같은데 일행에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이 라도가 좀 수상하다. 이게 가정의 의미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잊고라도라는 거는 지금은 못 잊었는데 뭔가 있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라는 의미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가정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모를 수 있거든. 라도 같은 어미가 가정을 나타내는 어미인지 어떻게 아나? 알아가면 된다. 이 선지를 통해서 아하, 라도가 가정의 의미구나 라는 걸 알아가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는 반복적인 표현 아직 모르겠고,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해서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그랬는데, 일단 대비되는 시어 자체는 있었던 것 같지. 그, 사랑한다, 미워한다라는 대비되는 시어는 있었던 것 같고, 뭐, 어둠이랑 아침이라고 하는 대비되는 시어 있었던 것 같고,
죽는다, 살아난다, 뼈가, 뭐 이건 아닌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은데, 양면성을 드러내나? 양면성은 모르겠어. 일단 세모 해볼게. 그리고 가는 같은 식구를 오연시변의 마지막에 반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그랬는데, 오연시변의 마지막에서 반복되는 식구가 우러라이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우리는 나를 보고 나서 3, 4, 5번 선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32번으로 와보시면, 어, 32번으로 와보시면,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임에게 자랑스레게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 당연히 아니죠.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준 희생과 서름? 희생, 서름? 희생,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이로운 사람들이 쓰러지고 난 자리, 사라지고 난 자리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뭐 희생 맞는 것 같고, 서름? 흐느낀다 그랬으니까 맞을 것 같은데, 아픈 가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나무에 서린 임의 뜻을 잊으려는 임의 뜻이 서렸다는 말 없었고, 질책도 아니고, 피리의 흐느낌에 호응하여 화제의 억울함에서 억울함 없었고 구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 이거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지. 뭐 원망을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답은 2번이다. 귀신 이야기 아니니까 5번 아니고 답은 2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번으로 와보시면, 가에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새도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그랬어. 일단 뭐 아침을 바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어둠을 벗어나서 밝음을 회복하는 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헷갈리지만 이 시에서 임이 계속해서 뭔가 뭐랄까 밝음의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 눈부시다라든지 일월이라든지 그래서 이 밝음의 이미지를 가진 이미 도래하는 시간일 수 있는 아침은 긍정적인 의미일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대조되는 어둠, 지금이라고 할 수 있지, 어둠은 또 특히. 어둠은 부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꽃송이가 창백한 지금,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입을 맞추고 피를 불어넣는 행동이다라는 거니까 어둠은 이미 부재하는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번 선지 맞는 말일 것 같고 그다음 3번에 가해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아서 그 개별성을 드러냈다. 요거는 뭐 맞는 말인 것 같고 근데 개별성이라는 말이 약간 걸리긴 하지만 뭐 일단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가해 화자는 피마저 불어넣는 희생적인 태도. 아, 이런 걸 희생적인 태도라고 하는구나. 내 피를 다른 것한테 주는 걸 희생이라고 하는구나. 오케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해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임을 기다린다. 아, 붉은 마음 마지막에 나왔었지.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붉은 마음을 태운다라는 거라서 이것도 뭔가 붉은 마음을 바친다, 붉은 마음을 희생한다 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요것까지 맞는 말. 그러면 가로는 걸을 수 있는 선지가 없었고, 나를 봐야지 선지를 걸을 수 있겠네. 그러면 나를 보기 전에 34번 보기를 먼저 보면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준다 그랬어. 이 나시를 쓴 시인이 오규원이야. 오규원 혹시 기억나니? 우리가 오규원 시를 봤었는데 기억나니? 나겠지. 하늘과 돌멩이 배웠었잖아. 근데 그 하늘과 돌멩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되게 특이한 발상, 참신한 발상을 보인다라는 걸 이 특징으로 얘기했었는데, 이 오교원이라는 시인 자체가 언어를 해체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발상을 전환하는 시인이다라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저기 뭐냐?
비문학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학은 작가에 대한 정보, 뭐 작가가 살았던 시대 상황에 대한 정보, 혹은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를 읽으면서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준다, 이런 말을 보고, 아, 오교원이 하늘과 돌멩이에서도 참신한 발상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 시에서도 뭔가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구나 라는 정도 생각하는 건 무방하겠지. 그래서 이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 시인의 탐구를 보여주는 게 나시의 주제의식이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라는 필연적인 한계를 갖는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필연적인 한계구나. 언어를 통해서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파악한 결과가 다시 언어에 구속되는 게 뭔가 한계라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언어와 대상이 관습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랬어. 아까 33번, 15번 보기에서도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낸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나시가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랬으니까, 이 나시는 자유라는 게 되게 중요한 생각 방식인가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시로 가보시면 저기 저 담벼,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그랬어. 그래서 일단은 저기 저, 저기 저, 저기 저 요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저에 걸리는 존재들이 담벼, 라일락, 별, 개의 똥 하나 정도라서 뭔가 작고 소박한 존재들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얼핏 봤을 때 기역부터 미음까지 5개의 선지가 지금 다 그 하나의 지문에 대해서 있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미음을 쓰는 문제랑 지문이랑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도 괜찮은 것 같아. 일단은 여기서 저기 저 담벼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이 말을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방식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뭐 아직은 유지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다시 돌아가 보자.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뒤에 내용은 뭔가 담벽, 라일락, 별, 개똥이라고 하는 소박한 존재들을 나의 언어 세계에 편입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기억을 보면,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거 아닐 것 같지? 왜냐면, 내 언어에서 담벽이 되고 꽃이 되고 뜰에 굴러라라는 얘기는 기존의 언어에는 담벽 같은 것들이 없는데 내가 편입한 세계에서 의미를 가져라라는 거니까 아마도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우리 자유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자유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지.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그랬어. 아까 그 가나 같이 걸리는 보기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소망이 두드러진다 그랬는데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지. 너희들도 같이 자유롭자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를 포기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파악하는 행위 포기하겠다는 말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 피고 싶은 놈 꽃 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입 달고 반짝이는 놈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화자가 생각하는 봄이라는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 같고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랬어.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시어가 나오고 있는데 지옥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시어가 전혀 아니지. 근데 자유를 바란다, 같이 자유롭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꽃피는 지옥이라고 동일시하자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화자는 역시나 기존처럼 언어를 활용하지는 않는구나. 그리고 그에 더해서 봄은 지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상에 대한 인식 또한 관습에서 벗어났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꽃이 안 피고 반짝이게 안 반짝이던가 언어가 바뀐다고 해서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봄의 이름을 지옥이라고 바꾼다고 해서 봄에 꽃이 피어야 하고 반짝이어야 하는 본질들이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말이 오르면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뭐 자유에 대한 강조 다시 한번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이 선지부터 다 걸러버리면 디귿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해서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봄을 지옥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고 이 표현이 바뀐다고 해서 언어가 바뀐다고 해서 대상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리을은 대상들을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외부 상황에 변화를 주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외부 상황에 뭔가 변화를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해서 자신이 제한한 의미에 따라 대상들이 움직임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제한한 의미가 아니라 마음대로 뛰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3번도 마저 걸러보면 나는 3번에 나는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 쉼표를 사용해서 리듬감을 형성한다. 이거 맞는 말이지. 저기 저 이런 표현들 반복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쉼표도 사용하고 있었고 반복적인 표현과 쉼표를 사용하면 리듬감이 생기는 거 언제나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해서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 그랬는데 행위가 뭔가 반복적이었던 게 있었나 싶기도 하면 일단 보면 되겠지. 뭐, 굴러라 정도가 반복이 된다고 할 수 있겠네. 혹은 서라 정도가 반복이 된다고 할 수 있겠네. 뭐, 꽃 핀다 이런 것들도 반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한 건 맞는데 그게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내는 건 아닌 것 같아. 효용성은 어디다 쓰냐, 쓸모가 있냐, 없냐라는 건데 이게 꽃을 필 수 있으니까 쓸모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는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5번에서 나는 1년 끝 문장의 시어를 2연 첫 문장으로 연결하면서 의미를 드러낸다. 바로 봄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보시면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거야. 이거 너무 맞는 말이지. 화자가 대상들과의 함께 자유를 누리는 걸 지향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해서 그 개별성을 드러낸다 그랬는데 나까지 읽으니까 개별성을 드러낸다는 말이 맞는 말인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나하나의 어떤 단벽, 라일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 구르고 싶으면 구르고 쓰고 싶으면 써라 이런 것들 맞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담벼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치사하지만 담벼락 안에서가 아니지. 담벼락이 뭔가 시적 공간이라기보다는 화자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답은 5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문제는
첫 번째 세트는 끝이고, 우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이 참고할 만했는지 채팅에다가 남겨주시고, 어제처럼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내용들을 참고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문제를 풀거나 뭐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무엇을 참고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채팅에다가 간단히 남겨주고, 남겨준 친구들은 우리 38분까지 쉬자. 쉬고 38분에 만나요.